이어서 만나볼 분은 이중 생활을 즐기는 재미있는 선생님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학기 중에는 엄격하고 또 깔끔한 선생님이지만 방학만 되면 자유 영혼으로 변하는 지리 선생님 모셔볼 텐데요. 궁금하시죠?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박동환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아침마당 대구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인사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살 경북 영천 영동고등학교에서 지리를 가르치고 있는 지리교사 박동환입니다. 제가 교직 생활 13년 중에 절반 이상을 고3 담임을 맡고 있어서 사실 지리교사이기도 하지만 진학을 또 전문으로 하는 교사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좋은 기회에 책을 좀 여러 권 쓰게 되면서 작가라는 부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네. 네. 지금 13년 중에 절반 이상을 고3 담임하셨다 하셨잖아요. 예. 제가 고3 때 생각해보면 선생님들 진짜 많이 괴롭혔거든요. 힘들어요. 선생님도 힘들어요. 네, 그렇죠. 그럼 학교 생활 너무 바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방학만 되면 떠나시는 건가요? 네. 사실 뭐 저희가 그런 게 있는데 그 교사라는 직업이 좀 특수성이 있는 게 저희가 연가를 쓰기가 좀 힘들거든요. 다른 직장인들과 그렇죠. 다르게. 네. 왜냐하면 저희는 연가를 쓰면 학생들이 학교에 방치가 되기 때문에 그 학기 중에는 학생들한테 이제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방학이 되면 조금 이제 한가로운 시간이 생기면 그때 이제 좀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곳을 여행을 다녀오셨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다녀온 국가 수는 44개국이고요. 사실 뭐 이렇게 44개국을 다녔다면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 나라를 다녀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숫자에 크게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 중국 그 넓은 대륙에 제가 한 몇 개의 도시를 다녀왔다고 해서 뭐 중국을 다 여행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좀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여행자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앞서 이화자 앞에 출연자는 100개국 다녀오셨다고. 네, 그래도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이분은 그야말로 아주 유쾌하게 이중 생활을 즐기는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44개의 나라를 다녀오셨는데 그러면은 가장 최근에는 어디 다녀오셨어요? 최근에는 제가 그 코로나가 좀 터지면서 해외여행을 거의 못 하다가 또 그 중간에 그 결혼이라는 이벤트가 있어서 축하드립니다. 또 여행을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여행을 못 하다가 5년 만에 올해 1월에 그 아이를 데리고 괌에 갔다 왔고 여행은 아니지만 저희 교육청에서 이제 직무 연수로 해서 국외 연수로 2월 달에 스페인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선생님이 가고 싶은 여행지만큼이나 출연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아침마당이었다.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이게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2020년 1월에 그 KBS 노래가 좋아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 적이 있거든요. 한 5년이 지났는데 지금 또 저는 거기 왜 출연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교사인데 여전히 저한테 좀 의문의 프로그램인데 그때 제가 누구랑 나갔냐면 제자들이랑 이렇게 같이 나갔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활약이 너무 뛰어나서 제가 실제로 그날 인기상을 받았습니다. 가수 지망생이 한 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기상을 받았는데 그 방송이 끝나고 PD님이 오셔서 이 팀 정말 대박이다. 너무 재밌다. 혹시 다른 데 나가고 싶은 데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문득 딱 떠오르는 게 KBS는 그 9시 뉴스랑 아침마당밖에 이제 딱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9시 뉴스를 나가기에는 제가 큰 일을 좀 치르기가 좀 힘든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뭐 아침마당이라고 하니까 피디님이 알겠다라고 했는데 그 방송이 나가고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5년 만에 갑자기 아침마당에 이렇게 연락이 와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만큼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때 노래가 또 나왔던 모습이군요. 나도 제발 가고 싶다. 선생님 잘 나갑시다. 화이팅! 제일 오른쪽에 선생님이세요? 네네. 현재 지금 연애조차 사실 못하고 제가 있는 이분이요? 원래 소원이 제가 이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박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놓아주세요. 선생님 이제 결혼하셔야죠. 그다음 대학교도 남초. 그다음 심지어 지금 근무지도 남고거든요. 엄마야. 그래서 지금 사실 남자는 눈빛만 봐도 제가 마음을 읽어요. 남자는. 고3 담임만 계속 하시니까 대회 준비하시고 방학 때는 해외 가시고 그다음에 책도 쓰시고 어머나. 제자 여행도 가시고 지금 좀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기라고 볼 수 있대. 희망사항 노래를 불렀군요.
노래 보통 실력 아닌데요. 네, 잘 부르시네요. 혹시 이상형인가요? 아닙니다. 아니 뒤에 학생이 더 선생님 같아요. 방송 나가면 상처받을 역시 학생의 마음을. 네. 선생님 동안이세요. 지금은 졸업했겠죠? 제 네네, 제자들도. 졸업해서 지금 전부 직장 생활. 네, 그럼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계기가 돼서 네. 그 후로 결혼도 결과적으로 하신 거네요. 저게 네. 결정적인 계기가 되진 않았고. 물론 그렇겠지만. 네네. 예. 그 제가 작가님한테 이렇게 들은 이야기인데 시청자 게시판은 작가님들만 보실 수 있는데 비공개로 올리면 우리 네네. 거죠. 예. 그 방송이 나가고 이제 뭐 본인이나 뭐 또는 부모님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나보고 싶다는 글이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 근데 뭐 연결은 안 되셨고 네네네. 그 후로 이제 다른 경로로 네, 결혼하셨고 맞습니다. 네. 오늘은 또 아침마당 출연도 하셨고 네, 맞습니다. 다 이루셨네요. 다 이루셨습니다. 네, 네. 애기도 가지셨고. 선생님. 자 이제 여행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지리 선생님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약간 좀 뭐 우문 같지만 네. 지리가 먼저냐 여행이 먼저냐 네. 라는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예. 이게 그 같은 지리 교사라도 사실 여행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네. 네.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다면 제가 그 네덜란드를 여행할 때 네. 제가 이제 그 세계적인 맥주 기업 H사의 네. 이제 박물관에 가서 이제 맥주를 마시면서 그 네덜란드에 선생님 한 분, 지리 선생님 한 분이 와 계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만나서 이제 맥주라도 한잔 해야겠다 하면서 연락을 드렸는데 선생님께서는 그 간척지 박물관을 이렇게 돌아보고 계신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곳이 있는지도 몰랐고 사실 애초에 그런 계획도 없었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있다 해도 안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저는 지리 교사 중에는 좀 불량한 지리 교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여행지를 네. 다니면서 네. 이런 거 뭐 학생들한테 좀 뭐 사진 찍어서 자료라도 네. 보여주고 싶다 이런 네. 막 이 선생님의 DNA가 막 샘솟는 건지. 네, 맞아요. 최근에 예. 이제 그 고등학교에 어떤 과목이 생겼냐면 그 정규 교육 과목 중에 이제 그 여행지리라는 과목이 네. 생겼거든요. 진짜요? 되게 좀 신선한 과목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보통 이제 학생들한테 그 과목을 가르칠 때는 어떤 특정한 나라나 특정한 지역 또는 특정한 관광지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제 제가 했던 경험들, 내가 거길 여행할 때 말이지라고 하다 보면 거의 이제 1시간을 써먹는 그런 경험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하실 말씀이 많으시니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좀 겪었던 경험들이 많아서 네. 학생들이 이제 교과 지식을 배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예. 그만큼 이제 교양을 쌓을 수 있어서 중요한데 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 제가 이제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지식들이 사실은 학생들이 직접 여행하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좀 실용적인 네.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은 네. 이제 여행 작가를 이제 거의 부업으로 삼으실 정도로 네. 하고 계시는데 네. 처음에 여행을 떠난 그때로 좀 돌아가고 싶거든요. 뭐 방학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뭐 떠나셨을까요? 네. 처음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 대학 어. 동기 그리고 후배들하고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유럽을 여행을 했었거든요. 뭐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거의 다 여행 초보기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좀 많은 자충우도를 겪었는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런 계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성장을 했던 그런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유럽 여행은 이제 네. 좀 먼 곳이잖아요. 네. 이렇게 여러 명이서 먼 곳으로 다녀오셨다고 네. 하셨는데 그럼 혼자서 네. 멀리 여행을 가신 건 언제가 네. 처음이었을까요? 제가 2012년 5월 4일 날 제가 이 쓸데없는 날짜.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이런 건 꼭 기억을 하거든요. 2012년 5월 4일 날 그 호주로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와.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호주로 혼자 간 이유가 뭐냐 하면 대학을 이제 졸업하기도 했고 이제 뭔가 저도 이제 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뭐 새로운 좀 인사이트도 좀 얻고 싶고 해서 이제 호주로 여행 가기를 결정을 했었는데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요? 그때는 혼자 여행도 처음이고 사실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그 당시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되게 좀 활성화가 되지 않았던 시기라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공항에서 뭘 했냐면 지금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한 얼마 정도를 아낄 수 있는지 막 계산을 했어요. 너무 이제 걱정이 네네 맞아요. 너무 걱정이 돼. 이거 괜한 일을 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좀 술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비행기를 탑승하니까 어느 순간 이제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고 어느 순간 홍콩에 도착하고 어느 순간 호주에 이렇게 도착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여행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네. 이후에 어떤 네. 일상이 좀 바뀌던가요? 네. 보통 이제 해외에 갔다 오면 특히 이제 좀 서양의 문화권에 다녀오면 좀 여유가 좀 생긴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워낙 빨리빨리 이런 네. 문화들이 있으니까. 근데
분명히 거기에선 좀 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공항에 내리자마자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다시 이제 빨리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행을 딱 다녀와서 아 내가 이런 변화가 있다라는 거는 크게 못 느꼈는데 뭐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좀 오랜 시간을 여행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종합해 보니까 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결국 내가 뭔가 좀 못할 것 같다라고 했던 것들은 전부 마음의 문제였다라는 거를 제가 여행을 통해서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맛에 방학만 되면은 밖으로 나가시는구나. 맞아요. 이게 그 사실 저는 이제 이 말이 공감을 하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 개인이 성장하는 거를 스스로 느끼는 게 되게 가치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방학이 되면 여행을 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제 성장하는데 좀 큰 계기가 됐던 여행이 언제 있었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그 2018년, 2019년 한 2년 정도를 되게 이상한 여행을 좀 했어요. 저는 지리 전공자이기 때문에 늘 지도를 이렇게 펼쳐놓고 생활을 하는데 이제 지도를 딱 펼쳐놓고 평소에 제가 가고 싶었던 또는 한번 보고 싶었던 곳을 이제 점을 이렇게 툭툭툭 찍은 다음에 이제 그걸 일렬로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 해의 여행 루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구 한 바퀴를 이렇게 한 달 동안 돌아서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뭐 짧게는 한 4, 5일, 길게는 한 열흘 정도 이렇게 나라를 대륙을 계속 바꾸는 건데 시간이 계속 바뀌고 계절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여행하고 오면 한 최소한 일주일 정도를 알아 누워서 그렇게 또 지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네. 제가 네. 그 여행 전문가들이 가장 어려워하면서도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곳, 추천하고 싶은 곳 3가지. 네. 제가 사실 진짜 어려워하고 좀 곤란한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강연을 나가거나 이렇게 되면 뭐 어쨌든 제가 이제 여행을 주제로 강의를 하니까 사람들이 꼭 물어봐요. 가장 좋았던 여행지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는데 이게 제가 진심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뭐 현지에 갔을 때 되게 좋았던 것도 있고 뭐 때로는 갔을 때 되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나라 또 어떤 지역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보면 힘들었던 나라들이 오히려 더 좀 배움의 기회가 됐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거기는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특별한 여행지라기보다는 제가 에피소드 위주로 이제 3곳을 꽂아보자면 첫 번째가 이제 볼리비아의 우유니 사막, 2번째가 이제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다음 3번째가 아프리카의 모로코 이렇게 3개를 좀 꽂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말씀하셨던 볼리비아의 우유니 사막 어떤 점이 매력적인가요? 우유니 사막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버킷리스트로 넣고 있을 만큼 되게 좋은 곳이잖아요. 제가 이제 거기에서 찍었던 영상을 한 번씩 보면 그 우유니 사막에 딱 진입하면서 그 영상에 제 오디오가 이제 뭐만 계속 담기냐 하면 우와 이 말밖에 안 담겨요. 너무 신기해서 제가 지금까지 갔던 곳 중에는 가장 이세계다운 그런 곳이었다라는 건데 그 11월부터 한 2월 정도 짧게 한 4개월 정도 거기 우기가 이제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 되면 사막에 이제 물이 차면서 하늘하고 땅하고 이 데칼코마니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걸어가거나 이렇게 뛰어다니면 내가 하늘을 걷고 있는지 땅을 걷고 있는지 진짜 헷갈릴 정도예요. 그래서 사실 우유니 사막은 그런 점에서 저한테 되게 의미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조금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면 제가 그때 한창 이제 드론을 이렇게 날리는 취미를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우유니 사막이 다 그 호수라 보니까 이 드론을 착륙할 데가 없어요. 차 위로 착륙하자니 차가 손상될까 봐 안 되고 손으로 잡자니 프로펠러 때문에 손이 다칠까 봐 안 되고 그때 이제 어디를 착륙하지라고 찾는데 그 간이 의자가 있거든요. 사막에서 이제 좀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간이 의자에 이렇게 착륙을 시도하다가 결론은 당연히 실패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떨어졌어요. 드론이. 근데 보통 이제 보면 사람들이 그 고가의 드론이 이제 호수에 떨어지면 되게 안타까워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딱 보고 작동을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 호수가 이제 소금물이다 보니까 이제 살아날 심폐소생술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드론을 발로 뻥 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외국인들이 되게 놀라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여행을 여러 번 다니다가 얻은 교훈이 있는데 여행에서는 포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제 좋다. 제가 그 드론이 아까워서 계속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면 여행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에너지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회생이 불가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미련 처리를 없이. 했던, 네 맞아요. 네. 했던 그런 기억이 좀 남아서 우윤희 사망은 좀 더 저한테 좀 기억에 남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교훈을 또 얻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저도 우윤희 사막이 그 버킷리스트라고 해야 네. 될까요? 예. 네,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라서 지금 1, 2부 통틀어서 계속 네, 가고 싶은 곳이 여행의 늘어나요. 몽골. 저 한 달 일부에서는 동안 몽골. 네, 한 달 동안 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네.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떤 점이 또 좋으셨을까요? 좀 생소한데요. 아프리카는 실제로 여행하기는 되게 위험한 곳이거든요. 저도 현장에서는 정말 많은 위협을 좀 느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아프리카를 가장 좀 안전하고 좀 가장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냐면 트러킹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예? 트러킹. 네. 25톤 트럭을 네. 개조를 해서 예. 그 사람이 위에 타고 밑에 이제 짐을 싣고 짧게는 한 나흘, 길게는 한 60일 정도 아프리카를 이렇게 같이 여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트럭 위에 세계의 모든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거죠. 제가 그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보면 제 여행의 변곡점이기도 했고 인생의 변곡점이기도 했던 그 트러킹에서 친구를 한 명 만났는데 그 홍콩에서 태어났지만 호주로 이민 간 그 에드문드 찬이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매일 저녁에 이제 뭔가를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일기를 적나 보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번은 슬쩍 가서 보는데 일기가 아니고 버킷리스트를 적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버킷리스트라고 하면 되게 이루기 힘든 그 인생에 꼭 한 번 이루고 싶은 되게 위대한 이런 것들을 좀 거창한 이런 것들을 적는 편인데 그 친구는 어떤 버킷리스트를 적냐면 내일의 버킷리스트를 적더라고요. 저는 그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내일의 버킷리스트를 적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걸 적고 자면 내일이 기대된대요.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뭔가를 기대하는 걸 스스로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이 친구는 이제 매일매일 스스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삶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에 따라서 완전히 오늘과 내일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 친구가 어떻게 보면 제 여행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서도 좀 상당히 큰 변곡점이 되어준 그런 친구입니다. 이 여행자분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여행에서 만나는 사람들 다 철학자들만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명언들이 막 나오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행지가 이색적이라서도 기억에 남지만 좋은 사람들, 특별한 어떤 추억을 만들었기 때문에 또 기억이 나는 게 여행인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잖아요. 모로코. 네. 네. 모로코는 과연 어떤 여행지였을까? 제가 모로코에 갔을 때 그 공항에서 내려서 이제 카사블랑카라는 도시로 가는데 어떤 남성분이 되게 예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이슬람 전통 복장을. 그 색깔이 이제 와인색, 버건디 색깔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옷을 꼭 사야겠다. 나도 저 옷을 입고 다녀야겠다 해서 그 카사블랑카에 있는 시장에 가서 남자 옷을 판매하는 옷집에 다 갔는데 그런 옷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네. 이런 색깔의 옷을 사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니까 기차로 한 몇 시간 가면 라바트라는 수도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라 해서 제가 다음날 그냥 아침에 라바트에 가서 그 옷을 그냥 사러 갔어요. 네. 근데 거기가 수도다 보니까 뭐 유적지도 많고 이렇게 사람들도 많았는데 제가 이제 막 사진을 찍고 있으니까 저기 건너편에 그 여학생들 무리가 저한테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지 몰랐죠. 왜냐하면 저한테 소리 지를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슬쩍 쳐다보니까 애들이 이제 입을 막으면서 좋아하면서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서비스 차원에서 팔을 이렇게 흔들어 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정말 기절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제가 뭐 대단한 그런 인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걔들 입장에서는 그 한류 열풍이 워낙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한국인 예. 그렇게 해서 이들이 뭐 BTX, 엑소 뭐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그게 아닌데 네. 어쨌든 뭐 평생 제가 그런 대접을 받아볼 그게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그때 실컷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옷을 이제 사서 입고 돌아다니니까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도 막 사진 좀 찍자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 저는 어쨌든 뭐 여행지를 추천할 때 뭐 자존감이 좀 떨어진다 하면 두말하지 않고 모로코로 가라. 모로코 이렇게 가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나라. 네, 혹시 맞아요. 평소에 누구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세요? 이거 또 제 입으로 이야기하면 이건 제 3자가 악플을 달 수가 있어가지고 들어오기 전에 그 작가님께서 네. 그 샤이니 미노를 닮았다고. 그러니까 괜히 아무나 이렇게 네. 사진 요청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요, 있어요. 여기 뭐 딱 다 보면. 다들 그렇게 요청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때까지 말씀하실 때 네. 그렇게 안 보였는데 네. 자랑을 은근히 많이 하시네요. 네, 뭐 사실 기회가 잘 없으니까 네, 제가 뭐 그렇죠. 2번 다시 방송에 나갈 기회가 잘 없다 보니까. 그럼 혹시 먹고 말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대접 받아보신 적 없나요? 있어요. 어디? 제가 제자들이랑 여행할 때 멕시코에 갔을 때 네. 그 멕시코 유적
유적지 중에 이제 멕시코의 피라미드 테오티후아칸이라는 유적지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니라 이번에는 저희 제자 2명이 키가 한 180이 되고 되게 잘생겼어요. 이 친구들이랑 그 피라미드 정상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저희를 이렇게 딱 둘러싸더라고요. 그래서 뭐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자가 선생님 이 사람들 왜 이래요 하길래 저는 이제 속으로 인종차별인가 이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네네. 그렇게 이제 제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혹시 싸워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야 싸우긴 뭘 싸워 도망가야지. 멕시코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근데 이제 갑자기 어떤 남자분이 저희한테 이렇게 걸어오더라고요. 아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그분이 저희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자기 여자친구랑 사진 한 번만 찍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되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저희를 둘러싸던 분들이 같이 사진을 찍자고 이제 줄을 서는 거예요. 포토전이 됐네요? 네네 맞아요. 근데 거기도 이제 뭐 워낙 한국인들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서 근데 거기에서 제일 재밌었던 건 뭐냐 하면 저희를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는 호주의 가족이 있었거든. 호주에서 온 가족이.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저희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희 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긴 뭐야. 우리 정말 평범한 일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너희들한테 이렇게 사진을 찍고 싶어 하냐. 그래서 아니다. 우리는 일반인이다 하니까 그래도 일단 한번 사진을 찍어보자 하면서 이제 가족들이랑. 혹시 모르니? 네네. 혹시 모르니? 아마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구글에 해보고 아마 삭제를 하시지 않을까. 아니죠. 해보시죠. 샤이니의 민호가 멕시코에 왔었다. 샤이니의 민호가 왔었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외국 분들이 한국 사람들 보면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한때 이 황혼의 배낭 여행을 네네. 주제로 한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많이 끌었었잖아요. 선생님도 이 시리즈를 본떠서 아까 잠깐 말씀해주신 것처럼 학생들이랑 여행을 떠나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제가 이제 뭐 황혼 이제 꽃보다 시리즈라고 하죠. 이제 그런 걸 제가 일부러 네이밍을 해서 그렇게 여행을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여행하는 걸 가장 선호하고 많이 갔지만 사실 뭐 누군가가 같이 여행 가자 하고 마다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하기도 했고 제자를 데리고 가기도 했고 학교에 이제 또래 동료 선생님들이랑 또 여행을 했고 또 평균 나이 한 55세 정도 되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또 이렇게 여행을 했는데 평균 연령 한 55세 정도 되는 선생님들 여행이 이제 꽃보다 할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여행이 사실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가 선생님들은 늘 이제 해외로 가시면 패키지 여행을 하시다가 자유여행이 처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모든 걸 신기해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늘 제 중심에서 이렇게 여행을 보다가 타인이 이렇게 여행을 즐기는 모습, 새로운 뭔가를 이제 흡입하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게 되게 또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선생님들이 그 여행 끝나고 진짜 지금까지 간 여행 중에 최고 재밌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뒤에는 가족분들끼리 이렇게 또 자유여행을 추진하셔서 이렇게 가시는 사례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이랑도 같이 여행을 자주 다닌다고 하셨는데 네. 왜 같이 가시는 건가요? 네, 사실 이게 되게 특별한 계기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여행을 많이 간다는 걸 학생들이 아니까 뭐 되게 같이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으니까 특히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제 신분이 거의 성인에 가까운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따라와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학생들이 이제 본인이 가고 싶으면 따라오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이게 학생들과 어디를 가도 긴장하게 되는 건 선생님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학생들과 남미까지 가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네, 근데 맞아요. 남미는 저도 안 가봤지만 말만 들어도 네. 벌써 지쳐요. 머니까. 네.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남미 여행? 저는 제자랑 여행할 때 딱 2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국과 입국을 무조건 따로 해요. 그 이유는 학생들이 뭔가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걸 일단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데리고 가는 것부터 같이 해버리면 애들은 저를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 스스로 비행기를 한 2번, 3번 환승을 해서 한번 와봐라. 그거 자체가 도착했을 때 엄청나게 큰 경험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여행지에 도착을 하면 학생들한테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이렇게 같이 데리고 다니지만 그 이후에는 너 따로 나 따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저의 여행이에요. 학생들은 학생의 여행인데 한 번은 아르헨티나에 갔을 때 제가 이렇게 막 길을 걸어가다가 공원에서 제자가 자고 있는 거예요. 네. 누워서. 그래서 노숙이네, 노숙. 네. 네. 뭐 쉬고 있었던 건가 뭐 그렇겠죠. 네. 속으로는 조금 얘가 지구 반대편까지 이렇게 와서 자고 있지라 언짢아 했는데 저녁에 물어봤어요. 오늘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오늘 하루가 제일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막 여기저기를 찾아가면서 구경하는 것보다 외국에서 그렇게 여유를 즐기는 여행이 좋았던 거죠.
서로 원하는 여행이 다르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자들하고 여행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제자들이 좀 스스로 좋아하는 걸 찾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좀 찾게 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 근데 막상 그 학생들과 여행을 가봤을 때 네. 학교에서 보던 학생들의 모습하고 네. 여행지에서 보여진 애들의 모습이 네. 뭔가 행동이나 마음가짐 이런 게 좀 달라 보이던가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여행을 통해서 교직 생활에 큰 변화를 겪었냐라고 하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아닌데 보통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상대하다 보면 특히 고3 학생들은 1년 동안 대화를 나누는 게 대부분 대입에 대한, 입시에 대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학생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 학생들이랑 뭐 사적인 이야기를 되게 속 깊게 이야기를 할 경험이 없는데, 기회가 없는데 여행을 가면 어쨌든 하루 종일 거의 붙어 있어야 되고 밤에 이제 같이 밥을 먹고 술을 또 한잔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진솔한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구나. 또 여행을 하다 보면 얘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었구나.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그 학생들의 잠재력을 너무 몰라봤구나. 학생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못 알아봤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아니, 학부모님들 사이에 좀 입소문 났겠어요. 이거 사진 그러게요. 이건 어떤 학생들인가요? 장면인? 졸업 네, 사진 졸업 촬영인가요? 앨범을 찍고 하던 네, 사진이라서. 네. 이제 여행을 떠나는 네, 장면 저희는 같은데요? 체험 학습 때 이렇게 학생들한테 컨셉을 주고 이때 네. 이제 복고 컨셉으로 이제 경주를 여행했어요. 네. 담임가의 전쟁. 와, 너무 재밌다. 남고 학생들이라고. 네, 맞아요. 네. 와. 남고 학생들이 이렇게 애교가 있군요. 네, 분위기 너무 좋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요? 특히 경상도 남자라고 되게 무뚝뚝해 보일 수 있지만 네. 애들이 애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선생님 맞으셨나요? 네. 이제 또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중요한 질문을 또 드려야죠. 네. 국내외 여행 추천 네. 장소가 있다면. 네. 사실 뭐 제가 그 근무하는 곳이 영천이기도 하고 제가 고향은 아니지만 또 영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영천을 첫 번째로 좀 추천을 하고 싶거든요. 일단 영천이 그 되게 재밌는 점이 전국에서 저수지가 가장 많아요. 한 몇 개 정도 되냐면 정확하게 978개. 저수지가 상당히 많죠. 1000개 가까이가 됩니다. 저수지가 그렇게 네, 많아요? 저수지가 그만큼 많은데 그게 이제 과거에 농사를 많이 짓는데 그만큼 물이 부족해서 그렇죠. 저수지가 많은 거거든요. 그 말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비가 적게 온다는 건데 그 덕분에 영천이 과일이 되게 맛있어요. 그렇죠. 포도 맛있잖아요. 맞아요. 포도, 복숭아, 배 이런 것들이 되게 맛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과일의 당도를 결정하는 게 이제 일조량이기 때문에 네. 성장하는 기간에 비가 안 오니까. 그래서 여름에 휴가로 영천 오시면 이제 맛있는 과일도 많이 드실 수 있고 또 보현산이라고 해서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별이 잘 보이는 곳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저는 지리교사니까 해발 고도가 높다 보니까 여름철이 상대적으로 좀 서늘해요. 똑같이 덥긴 하지만 이제 고도가 높은 곳에서는 서늘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여름에 무더위를 좀 피해서 갈 수 있는 여행지로 영천을 일단 첫 번째로 좀 추천을 하고 싶고 네. 개인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조금 가장 좋았던 여행지가 어디냐 하면 그 사람들한테 어디를 한번 여행해보고 싶냐라고 하니까 의외로 사막을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사막이 있어요. 그 충남 태안에 가면 신두리 해안 사구라고 있는데 사막이 아니라 그 해안 지역에 이제 만들어진 사구라는 지형이거든요. 근데 그 모래 언덕이 얼마나 크냐면 사구에 이렇게 중심에 가 있으면 쭉 둘러봐도 다 모래 언덕이에요. 그냥 마치 이제 사막에 온 것 같은. 근데 또 바로 앞에는 바다가 있고 갯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국내 여행지로 여름에 가기에 되게 좀 좋은 곳이다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큰일 났다, 왜요? 진짜. 아니 왜요? 이 방송 보고 물론 뭐 학생들 다녀온 학생들이 또 이제 있지만 안 다녀본 학생들 선생님 저 선생님이랑 여행 가고 싶어요 이런 거거든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저한테 이제 지금 또 같이 여행 좀 가면 안 되냐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그렇게 멀리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저는 학생들한테 여행을 되게 많이 권장을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젊을 때, 열정이 있을 때 외국에 이렇게 다양한 국가, 도시 이런 데를 가서 자기들이 몰랐던 거를 좀 배우고 또 새롭게 알아서 그런 것들을 좀 적용하고 이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여행을 통해서 그런 걸 배웠기 때문에 여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꼭 여행이 정답은 아니거든요. 학생들이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저는 뭐 무엇이든 좀 새롭게 해봐라. 기존에 하던 걸 벗어나서 좀 이렇게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네. 네. 왜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여행을 떠나고 싶어하고 왜 또 떠나야 하는 건지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가야겠네요.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가 시작할 때 여름 휴가지 또 여행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결정을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국내는 국내대로 또 해외는 해외대로 아주 매력적이고 갈 곳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남미의 사막이든 뭐 오지든 정말 어떤 곳이든 이것저것 재지 말고 떠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떠나는 것이야말로 여행의 시작이 아니겠어요. 그렇네요. 일단은 네. 떠나야 시작을 네, 하는 거네요. 그럼요. 네. 자, 아침마당 대구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